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저점 잡기와 차트 분석 방법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차트 분석 차트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긴말할 거 없이 바로 관점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서 실시간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 없이 그냥 관점만 하나 던지고 사라지지 않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부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관점이 차트 보는 눈을 키우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말 밤낮 없이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에도 한 번씩 참여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관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하는 거 안 봤냐? 왜 자꾸 하락을 말하는 거냐? 뭐 하락론자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하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대부분이 86K 구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말고도 사실 많은 분들이 86K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만큼 제가 보는 근거 말고도 모든 근거들이 이 86K 구간을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2개월간 진행이 되었던 이 큰 하락 채널의 하단이 86K입니다. 그럼 해당 구간은 지지가 원래는 발생이 되는 구간이겠죠. 저번에도 이 채널의 하단은 전부 지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유력한 지지 구간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탈을 한 상태죠.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해당 구간은 저항 구간이 됩니다. 이건 지지와 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즉 신뢰도가 높은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해당 구간은 신뢰도가 높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신뢰도가 높은 저항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가 86K이고요. 그럼 여기가 무조건 가격이 가로막히고 하락을 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해서 이 저항 구간을 뚫어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요. 충분히 해당 구간이 뚫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간을 뚫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비트코인이 힘없는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었어요. 볼륨이 낮고 힘이 없는 상승 채널의 형태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한 번의 하락 이탈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걸 강한 거래량을 다시 동반을 하게 되면서 다시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롱 포지션을 털고 그대로 위로 올려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승 채널을 강한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하락 이탈, 하지만 더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다시 상승 돌파, 전형적인 페이크 무빙인데 이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가로막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 86K를 그냥 돌파를 해버리게 됐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100K가 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인 상승 관점으로 좀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로막혔습니다. 어제 볼륨을 실은 상승도 가로막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상승이 어디서 가로막혔느냐를 봐야 돼요. 자, 저항선이 생기는 조건은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캔들의 꼬리를 추세선으로 이었을 때 해당 선은 저항선이 돼요. 이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두 개의 캔들의 꼬리, 이거를 추세선으로 이어볼게요. 이번 상승이 어디서 가로막혔죠? 이번 상승이 해당 추세선을 이었을 때 이 선에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가격은 이렇게 확장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의 상승은 이 확장 형태의 상단을 터치를 해주는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은 볼륨을 실었음에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구간이 매수를 하기가 좋은 구간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확장 형태의 마지막 하락, 적어도 해당 구간까지는 좀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이 구간은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한 78.5K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하락이 이 확장 형태의 하단을 한번 더 깨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테더 도미넌스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를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테더로 거래를 하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게 되면 즉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하락을 하겠죠. 이게 테더 도미넌스를 보는 이유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 채널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선이 뭐냐면 저번에 두 개의 고점을 이은 선이에요. 그럼 이 선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두 개의 고점을 이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돌파를 한 저항선은 지지로 바뀌된다. 이 선은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도 지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해당 구간은 어떻게 된다? 총 두 개의 지지 근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을 다시 한번 찍어주는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가 여기가 저번에 비트코인 76K를 찍었을 때 고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이 76K를 넘는 그런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관점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을 찍어주러 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76K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락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는 명확한 하락 추세선이 있어요. 명확한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채널 안에 이 하락 추세선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상승을 하다가 해당 선에서는 저항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76K를 넘는 그런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이상 이 구간을 넘는 테더 도미넌스의 지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대폭락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당 구간은 명확한 매물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저항이 발생을 했고 두 번의 저항이 발생을 했다. 그럼 다시 올라와도 해당 구간에서는 저항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뚫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여기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22년 그리고 23년간 비트코인이 15K 구간에서 저점 횡보를 할 때 발생이 되었던 매물대입니다. 거의 약 1년간 매물대를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테더 도미넌스가 이번에 과연 돌파를 할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대폭락장이 올까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요.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상승 채널은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암시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뢰도가 높은 매물대를 뚫어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서, 저는 비트코인의 대폭락장, 그러니까 뭐 한 50K대 이런 식으로 가는 하락은 솔직히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저점 잡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저점 잡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꺾이는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빠져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빠져서 확장형 패턴의 하단으로 온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지지가 강하게 발생을 하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추세선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여기가 뚫린다면 말씀드린 대로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 채널의 상단으로 가는 그런 무빙이 강하게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높은 확률로 이 저점을 깰 거라고 봅니다. 이 관점이 왜 생기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저점을 깼을 때 그럼 어디서 반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저는 이 73K 구간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73K 구간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채널 상단 그리고 매물대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조금 더 빠질 수 있기는 하죠.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뭐 60K대로 내려가는 그런 패닉셀은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유력한 저점 후보는 두 가지, 이 확장형 패턴의 하단인 이 78K 또는 그 다음 여기가 깨지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채널 상단 이쯤, 이 해당 구간이 한 73K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의 결론은 맨 처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매수하기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그리고 확장형 패턴의 상단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보려면 어제 볼륨을 실은 이 상승이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줬어야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확장형 패턴의 하단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마지막 하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의 하락이 저점 잡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즉 60K대로 내려가는 그런 대폭락 가능성은 저는 좀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 잡기에 좀 집중을 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채널이 깨지고, 만약 여기서 이 68K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지속적인 좀 상승 추세를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롱 포지션을 좀 잡을 계획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강한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인 100K 위로도 안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실 이 68K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도 먹을 구간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을 구간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험 구간의 돌파를 예상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여기는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고, 만약에 제 생각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높은 확률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